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필드 테스트할 제품 개봉해 보려고 합니다. 쿨엔조이에서 신청해서 당첨됐고요. 제품은 스카이 디지털 파워스테이션 7 CSZ 1000W짜리 버전 5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도 하고 좀 바빠가지고 필드 테스트를 가능하면 신청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얘만큼은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같은 1000W 모듈형 파워일 때 슈퍼플라워가 항상 가성비였는데, 가성비면서 쓸만하죠. 슈퍼플라워가 뭐 과거에 4월 친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스카이 디지털에서 슈퍼플라워랑 거의 같은 가격이에요. 지금 행사가가 거의 같은 가격이고, 상품 설명에서부터 리플 파워랑 이제 전압 강화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파워스테이션이 아주 저가 모델 말고는 사실 이슈가 됐던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가격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뭔가 이번에 진짜 제대로 각을 잡고 파워를 만들고 팔아보려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정보통신공학과이기 때문에 오실로스코프를 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가능하다면 리뷰 때 오실로스코프로 실제로 리플노이즈랑 전압 강화 같은 걸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압 강화는 글쎄요, 그냥 멀티미터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부하를 주면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니까요. 물론 좀 아쉬운 건 리플노이즈는 무부하시 상태에서 밖에 못 잰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아쉽고요. 이번에는 개봉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달력같이 생긴 건 무시하세요. 제가 이제 필드 테스트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계산 좀 해보려고 연필로 끄적여 놓은 거고요. 송장 보자면 CJ 대한통운으로 왔고, 여기 모델명에 스카이 디지털 파워스테이션 7 CSZ 1000W V5 파워 서플라이, 아마 버전 5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받는 분의 제 이름이 적혀 있긴 한데 제자가 저는 그러니까 바깥 제자인데 안쪽 제자로 써주셨습니다. 뭐 급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내는 분 주소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데 스카이 디지털 본사가 이쪽에 있나봐요. 근데 제가 키보드 AS 받았을 때는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용산 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물류센터가 저기 있겠죠.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니면 옮겨 쓸 수도 있죠. 요즘 용산이 좀 안 좋잖아요. 망해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고양시로 아예 그냥 옮겨 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직접 AS를 받으러 오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택배로 AS를 하기 때문에 요즘엔 굳이 용산을 고집할 필요가 없죠. 박스를 한번 봅시다. 박스 아마 사이즈가 좀 작아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완충을 잘 해주셨겠죠. 요거는 문제는 없어 보이고, 테이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신 좋아 보이고요. 그 외에 박스에 각인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박스는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재활용 흔적도 없고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뒤쪽에서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테스트 당첨되면 보통 쿨엔조이 사이트나 K사전 같은 경우는 K사전 쪽지 이런 걸로 이제 당첨 사실을 알리는데, 여기 스카이 디지털은 문자로 알려주시더라고요. 택배 발송했고 필테스트, 그러니까 당첨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물건을 보냈으니까 필테스트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자가 왔었거든요. 요거 좀 신선했습니다. 파워가 뽁뽁이에 잘 이렇게 완충되어서 왔네요. 파워를 이걸 뽁뽁이를 안 하고 보내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좀 판매자로서 좀 실격이죠. 물론 몰라요. 이게 지금 스카이 디지털에서 직접 보내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제3자가 이렇게 제3의 판매자가 또 판매를 하면 또 다를 수 있겠죠. 뽁뽁이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네요. 뜯는 게 일이겠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게 1000W짜리가 지금 행사가가 157,000원? 이어가지고 슈퍼플라워랑 거의 비슷하고, 정가가 21만 얼마 같은데, 글쎄요, 정가로 판매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동급의 슈퍼플라워가 워낙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서, 너무 공격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아마 행사가가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가 안 되더라도 10,000원, 20,000원 그렇게 올라가지 21만원으로 다시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필드 테스트를 하면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다 그냥 여과 없이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드 테스트를 신청을 하면 빠꾸 먹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많은데 많아서 이제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에서 그런 걸 여과 없이 다 이제 신청할 때 이제 그 내역으로 다 적거든요. 저는 그런 거 빠짐없이 적는데도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필드 테스트를 선정해 주시는 거 보면 스카이 디지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파워 서플라이에, 이번 파워 서플라이에 굉장히 자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상세 설명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플 노이즈랑 전압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본품 박스 이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 플러스 골드 등급 되어 있고요. ATX 3.1 대응되어 있고요. 그 12핀 있죠. 그거 대응이 되고, 요거 750W짜리였나? 그거는 750W였나 850W였나 같은 모델인데 이제 와트가 적은 거, 그거는 120mm 펜인데 이제 1000W 같은 경우에는 140mm짜리 FDB 펜 사용해서 좀 더 정숙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액티브 PFC 지원 같은 경우는 요즘엔 당연한 거고요. 보헤로 당연한 거고, 풀 모듈러 제품입니다. 이제 모듈형의 좋은 점은 필요 없는 선들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선 정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프 모듈형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24핀하고 CPU 보조 전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컴퓨터가 켜지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일체형으로 달려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견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제 캐패시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요즘 대만제가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일제 캐패시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제조사들이 일제 캐패시터 적용이라고 해놓고 1차 측에만 요걸로 달아놓고 2차 측에는 어디 듣보잡 달아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뜯어볼 수 있으면 뜯어보겠는데 아마 분명히 봉인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싼 거를 제가 또 필드 테스트다 보니까 제가 또 뜯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요게 2차 측까지 일제 캐패시터인지는 물론 제가 가능한 이 펜 쪽으로 보이는 부분하고 이제 상품 설명 페이지 이미지 같은 걸 통해서 2차 측 캐패시터의 제조사나 뭐 이제 뭐 내압이나 캐패시터에 적혀 있는 그 온도, 버티는 그 온도까지 한번 최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면을 한번 봅시다. 앞쪽 뭐 별거 없고요. 옆쪽도 별거 없고, 이쪽에는 파워에 대한 스펙 적혀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만 파워렉스 말고는 사실 국내 생산 파워는 없죠. 물론 그 파워렉스도 지금은 망해서 없어졌지만 당연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여기에 제조업체 정보가 있네요. 이게 새로 나온 거라서 정보가 없었는데 제조업체 채널 웰 테크놀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볼트는 아니고 220V 전용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전격 파워는 뭐 대부분 다 이렇지만 12V만 해도 1000W, 그러니까 표기가 1000W고 12V도 1000W를 딱 만족하고 있죠. 요즘 전격 파워들은 이렇게 좀 정직하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12V, 5V, 3.3V 다 합쳐가지고 600W니까 600W 파워가 맞아 이런 식으로 우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거 안 먹히죠. 사람들이 이제 좀 똑똑해져가지고 5V 스탠바이도 3A까지 지원해서 최신 플랫폼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뭐 요즘 새로 나온 파워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제 뒷면을 한번 봅시다. 뒷면이 뭐 별거 없네요. 이제 스카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인지도 면에서 좀 딸려서 많이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쪽에서 비용을 많이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파워에 좀 더 제품 질에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뜯어보기 전에 아까 전에 제가 눈치를 못 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채널 웰 테크놀로지가 줄이면 CWT네요. CWT는 굉장히 유명하죠. 뭐 커세어, 뭐 잘만 고급형에서도 CWT OEM이고요. 다 안텍도 CWT OEM이죠. 안텍은 이제 칼전압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칼전압이 되려면 전압 강화도 적어야 되고 리플 노이즈도 적어야 되는데 CWT가 그 부분에서 좀 잘하는 업체이긴 합니다.
그 CWT에 이제 OEM을 맡긴 제품이기 때문에 리플로이즈랑 칼전압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아직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믿음이기 때문에 CWT는, 물론 2020년 이전에는 걔네들이 뻥파워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좀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고가의 파워인데 너무 원가 절감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아예 그냥 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CWT가 본사는 대만에 있기 때문에 공장이 중국에 있는 것이지, 대만 회사는 믿을 수 있어요. 보통은 전자제품 쪽에서는. 사실 컴퓨터 메인보드 회사들도 다 대만 회사잖아요. 컴퓨터는 사실 대만 없이는 굴러갈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만 회사면 믿을 수 있습니다. 중국 회사를 못 믿는 거지 대만 회사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 또 말이 길었네요. 이제 이 비닐을 벗겨볼 건데, 이 비닐을 어떻게 고상하게 벗기면 좋을까요? 얘는 파워는 이렇게 열리는 거다 보니까 비닐을 최소한으로 자르면서 벗길 수 있는 방법, 지금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그냥 홈대로 잘라봅시다. 그리고 이건 그냥 여담인데, 스카이 디지털은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제품을 수입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뭘 팔고 있는지 잘 알고 뭘 수입하는지 잘 아는 회사입니다. 얘네들은. 너무 예의가 없었나? 얘네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막 앱코 그런 데처럼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제품을, 그냥 원가 절감 이빠이 된 제품을 수입해가지고 갖다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스카이 디지털이, 그리고 AS도 잘 해줘요. 제가 물론 이게 뭐 부서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쓰는 키보드 AS를 잘 받았던 기억이 있고, 평가들도 다 나쁘지 않고, 생각해보니까 키보드 마우스 다 스카이 디지털이 유통한 제품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블러디 마우스를 쓰고 있는데 스카이 디지털하고 참 연이 깊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을 받거나 하진 않습니다. 뭐 캡처보드 같은 것도 스카이 디지털이 좋은 걸 잘 유통을 하죠. 스카이 디지털이 유통하는 제품은 아주 진짜 싼 마이가 아닌 이상 보통은 제품 질에 있어서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박스를 열자마자 약간 실망한 부분은 이렇게 포장이 조금, 뭐 이건 뭐 중국 공장 쪽에서 이렇게 한 걸 테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사용자 매뉴얼 있고요. 일단은 구성품 먼저 봅시다. 케이블이 쭉 있고요. 물론 이게 막 시소닉처럼 비싼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가방에 담겨 있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케이블들이. 그런 것까지 바라면 도둑놈이에요. 그래도 실리카게까지 딱 들어있네요. 배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습기로부터 잘 방지를 하는 모습이고요. 애초에 비닐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크게 이게 습기가 생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게 응결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실리카게를 넣어준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원 케이블 하나 들어와 있고, 그리고 케이블 타이도 좀 들어있네요. 4개? 5개 들어있네요. 케이블 타이 5가닥 들어가 있고요. 잘만처럼 뭐 파워 그 체결용 나사를 둔다거나 하진 않네요. 완충제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본품 따로 봉인실이 없는데, 없어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이 박스 자체가 실링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멍이, 이게 벌집 모양이 아니면 제가 좀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마이크로닉스가 항상 뭐 이상한 모양으로 뚫어놓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벌집 모양이 아닌 곳은 큼직큼직하게 뚫려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또 벌집 모양이긴 하네요. 이쪽은 벌집 모양이라서 좀 작게 되어 있고요. 제로펜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제로펜 기능도 있네요. 이거 똑딱이 스위치네. 이런 거 상품 설명이 없었는데, 요거는 제 피드백을 반영해서 상품 페이지를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카이 디지털 각인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스티커 외에도 이렇게 각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좀 신박하네요. 이게 고가의 파워인가? 모듈 이제 꼽는 케이블 꼽는 것이고요. 여기도 다 각인으로 되어 있네요. 스티커가 아니라. 와, 좋네요. 근데 이런 스티커들은 좀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틀딱들은 옛날에 뻥파워들에 항상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하이팟 오케이. 이런 것들이 쓰잘데기 없는 스티커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보통 뻥파워에 있는 스티커라서, 물론 그런 뻥파워들처럼 이렇게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지는 않는데,
약간 PTSD가 있는 그런 스티커입니다. 당연하지만 봉인 실이 있죠. 분해를 막고 있는 스페이 적혀있는 스티커 요 재질이 굉장히 좋네요. 언뜻 보면 재질 차이를 모를. 케이스 인증 로고, 인증 번호가 여기 스티커에서 누락됐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따로 이렇게 인쇄해서 붙여놓은 모습이고요. 제조 연월도 여기 지금 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리얼 넘버로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2025년 08월 아마 첫째 주인 것 같아요. 08월 첫째 주에 제조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설명서를 한번 봅시다. 설명서 은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얇네요. 850W나 뭐 750W짜리랑 공용으로 쓰는 매뉴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750W, 850W, 1000W.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았네요. 물론 이제 750W랑 850W도 아주 지금 정직한 것 같아요. 12V에서 750W 나와주고 있고 850W에서도 12V에서 850W 나와주고 있고. 근데 설명서가 뭐 별게 없네요. 케이블 뭐 들어있는지 이렇게 적혀 있고요. 진짜 뭐 별게 없네요. 매뉴얼에는 잘만 파워 매뉴얼을 좀 많이 봤어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좀 내용이 좀 많이 적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나사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사 여기 있네요. 제가 못 보고 넘어갔습니다. 검은색으로 도색된 나사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최근 케이스에도 잘 쓸 수 있겠죠. 이런 거 잘 많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좋네요. 이거는 지퍼팩으로 되어 있고요. 굳이 뜯어보진 않겠습니다. 뭐 그냥 뻔한 거라서. 케이블 뭐 당연히 케이스 인증 있는 케이블일 테니까 뭐 좋아 보이고요.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죠. 그리고 요거는 아예 밀봉되어 있습니다. 열로 실링을 했어요, 공장에서. 그래서 칼로 뜯어야 됩니다. 어떻게 따야 잘 떴다고 소문이 날 것인가. 근데 케이블도 나중에 좀 관리를 하려는 게 좀 보여요. 요것도 지금 시리얼 넘버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케이블의 생산 연도나 라인 같은 거를 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딱 봐서는 뭐 규칙성이 보이진 않는데 뭐 내부에서만 쓰는 거니까 규칙을 제가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반대쪽을 안 긋는 선에서 칼로 이 비닐이 질긴 비닐이에요. 조금 더 뜯고. 당연하지만 요즘 파워이기 때문에 케이블은 다 검정색이고요. 자가 수리하는 경우는 잘 없다 보니까 케이블 색상은 뭐 특별히 중요하진 않죠. 그리고 멀티미터가 있으면 뭐 CV, 5V, 뭐 그라운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이거는 아이들 단자네요. FDD 단자도 있고요. 뭐 그렇고요. 24핀 단자네요. 뭐 근데 케이블에서 뭐 특별한 게 보이진 않아요. 특별한 거 하나 있네. 여기 4핀 쪽에서 이렇게 락 장치가 있습니다. 따로 떨어지기 힘들게. 애초에 20핀만 따로 쓰는 시스템이 요즘 잘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볼펜 잉크 같은 게 이렇게 왕창 발라져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완전히 굳어 있어요. 볼펜 잉크인지 뭐 네임펜 잉크인지 이런 게 왕창 묻어 있네요. 약간 QC 패스 이런 느낌으로 발라놓은 건가? 모르겠네요. 이건 뭐 근데 쓰는데 큰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당연하지만 이건 뻥파워를 사도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안료 인증 요거 단자 인증은 다 받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타 다 기역자만 있는 거네요. 기역자만 있는 사타. 요것도 기역자만 있는 사타. 요거는 요거 최근 50 시리즈나 40 시리즈에 쓸 수 있는. 요즘 요거 MSI에서 이거 노란색으로 만든 거 좀 잘 타고 있죠. 근데 이게 뭐 MSI나 다른 파워 제조사나 그런 쪽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이건 딱 봐도 일반인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8핀 2개로 쓰던 전력을 지금 12핀에다가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8핀 2개면 16핀이잖아요. 아니 4핀이 모자란데 이거를 12핀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600W 적혀있는데 600W가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여유 마진이 있어야지. 여유 마진이 없으니까 자꾸 타죠. 그리고 피크치로 600W 넘게 쓰는데 5090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케이블이 빨리 다시 뭐 다른 단자가 나오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사타 케이블이 굉장히 많네요. 3개나 있고요. 기역자로 꺾인 거. 요거는 8핀
8핀 이건 Y자로 나눠져 있지 않고 여기 파워에서 꽂으면 이거 CPU구나. CPU 8핀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CPU 8핀 하나 있고요. 요게 글카구나. 네, 글카. 이거 Y자네요. 근데 하나가 8핀 하나 나와서 16핀 이렇게 Y자 케이블이 하나 있고요. 다이렉트 케이블이 또 있나? 요거 Y자로 된 게 또 하나 있네요. 예, 요거 두 개 써서 뭐 직결 다이렉트로 하나만 쓰면 뭐 다이렉트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요거 CPU 8핀 하나 더 들어있고요. 요거 두 개 꼽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게 답니다. 구성품은 다 봤고요. 뭐 파워라서 구성품이 뭐 대단한 게 있진 않고 파워를 좀 더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바깥에서 보이는 부분은 1차 측 캐피시터 굉장히 큰 게 하나 보이거든요. 아마 900 마이크로페럿인가 이게?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105도짜리고요 85도짜리를 보통 저가형에서 쓰고 좀 좋은 건 105도 쓰고 진짜 하이엔드 가면 125도짜리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쓴 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자꾸 펜이 가리네요. 이게 니폰 일본, 이게 1차 측이 일단 일제 캐패시터긴 합니다. 니폰 케미컬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펜이 내가 볼 때는 아까 괜찮았는데 펜이 자꾸 가리네요. 초점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일제 캐패시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측 캐패시터를 제가 좀 이렇게 좀 프레시를 비춰가면서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캐패시터가 일단은 저기 맨 밑에 PCB에 박혀있는 캐패시터가 있거든요. 분홍색으로. 저게 일반적인 전해 캐패시터 모양이 아니라 알루미늄 캐패시터 모양입니다. 물론 속은 전해지만요. 저게 브랜드는 테포고요. 요게 용량이 562로 적혀 있으니까 5.6 마이크로페럿일 거예요. 5600 피코페럿이니까 16V 내압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12V 쪽이니까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초점을 잡기가 좀 어렵네요. 밑에 있는 거라. 2차 측은 일제가 아니다, 캐패시터가. 물론 저기 2차 측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이는 걸로는 그렇고요, 일단. 그리고 뭐 이쪽에도 이만큼 두께 안에 뭐가 또 있는데 저게 뭔 부품인지 모르니까 뭐 근데 거기에도 열배 좀 있네. 거기에도 지금 이쪽에 보이시죠? 요런데도 다 알루미늄 캡 캐패시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거운데 트랜스포머가 일단 굉장히 큰 놈이 박혀 있습니다. 뭐 1000W짜리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긴 한데 이 트랜스포머만 봐도 굉장히 믿음직스럽습니다. 요게 불량이 아닌지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불량일 것 같진 않아요. 운송 중에 뭐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도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보통 이게 아무리 포장을 잘 해도 이게 가끔씩 이게 여기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배송 중에 충격이 있으면 안충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이게 가끔씩 틀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없어서 뭐 작동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부를 봤을 때 뭐 탈락된 부품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잘 보이진 않고요. 이제 전원을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이블은 아까 동봉되어 있던 케이블은 아니고요. 요거 안 따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쓰겠습니다. 얘도 KC 인증 받아져 있는 케이블이고요. 스펙이 같으니까 아무 상관 없겠죠. 일단 꺼져 있는 상태에서 꼽아보고요. 문제가 없고, 이거 제로펜이 어떤 게 켜지고 어떤 게 꺼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매뉴얼에 안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마 제로펜이 꺼져 있다라는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해놓고요.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펜이 도는 걸 봐야 되니까. 물론 멀티미터로 찍어볼 수도 있겠죠. 이쪽으로 하면 ON이 되고요. 고주파음이 혹시 들리는지 한번 봅시다. 고주파음이 일단 부하가 안 걸렸을 때는 고주파음이 들리는 건 없는 것 같고요. 24핀을 꽂아야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4핀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되어 있네요. 뭐 잘못 꽂거나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여기 같이 꽂으려면 좀 짧네요.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찢어내야 꽂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이, 그리고 이게 물론 이게 1000W짜리라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뻣뻣해서 꽂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제대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밀어주고요. 둘 다 딸깍 소리가 났고요. 요 멈치가 있는 쪽에서 4번 핀, 요게 신호선이고 5번이나 6번 요게 그라운드거든요. 그라운드랑 요 신호선 연결을 해주면 파워가 켜지게 됩니다.
연결했고 파워에서 딸깍 소리가 났어요. 릴레이 동작되는 소리 같거든요. 이게 가격대가 있는 파워면 대기전력 없애는 그런 로직 때문에 릴레이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팬은 지금 안 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제로 팬이 꺼져 있어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아마 팬이 안 도는 그런 로직이 있지 않을까는 아니네요. 예, 이게 버튼을 누르니까 팬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시나요? 팬이 도는 게? 예, 팬이 이렇게 돌고 있고요. 이게 눌러져 있는 게 제로팬이 꺼진 거고 버튼이 튀어나와 있는 게 제로팬이 켜지는 거네요. 일단은 전원은 정상적으로 켜지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12V, 5V, 3.3V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원래 케이블을 하나 연결해서 보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타가 다 기역자 형태이고 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3V를 찍어볼 방법이 케이블 연결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6핀 단자 쪽에다가 그냥 바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타 앱 몰렉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분명히 이쪽에서는 3.3V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라운드, 이게 핀 배열을 제가 모르니까 그라운드는 그냥 여기 24핀 나오는 쪽에서 그라운드 쪽을 이렇게 꼽아놓고 나머지를 측정해보면 되겠죠. 같은 그라운드면 뭐 B 소리가 날 거고. 봅시다. 처음부터 그라운드를 제가 찍었네요. 3.3V 쪽에서 3.28V 나오고 있고요. 부하가 없을 때. 그 다음 5V 5.019V 01, 약간씩 왔다 갔다 하네요. 12V. 와, 칼전압 12V가 미쳤네. 소수점 밑에 두 자리까지는 요지부동인 모습입니다. 전압은 잘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게 부하를 줬을 때 전압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보상 회로 때문에. 지금 무부하 상태에서 약간 전압이 낮게 나오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제 사용했을 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말 좀 아끼도록 하고요. 전압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봉기니까 부하를 준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만 살펴보고 개봉기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자세한 건 이제 리뷰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제 메인컴에다가 한번 설치해 볼 겁니다. 설치할 때 제가 풀 모듈러 파워가 처음이기 때문에 풀 모듈러가 얼마나 편리할지 조립할 때 그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마치고 이걸 빼다가 다시 한번 꽂아봤거든요. 재밌는 부분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런 건 리뷰로 넘겨야 되는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발견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팬이 돌고 있죠. 지금 정상적으로 켜져 있는 상태고 빼면 딸깍 소리가 나고 꺼지죠. 릴레이가 안에 들어있는 거에 확실한데 재밌는 거는 다시 켜질 때 눈치채셨나요 혹시? 팬이 먼저 돌고 그 다음에 릴레이가 딸깍 소리가 납니다. 이런 부분이 신기해요. 전체 전원에 대한 릴레이가 아닌가 봐요. 이게 아마 대기전력 쪽만 아마 릴레이가 달려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이게 근데 멀티미터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디지털 멀티미터는 이런 순간적인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딜레이가 이거 화면에 뜨는 게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릴레이가 연결된 전원이 뭔지 찾을 수가 사실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다라는 거. 그리고 릴레이 소리가 크지 않아서 좋네요. FSD 파워 예전에 조립했을 때는 릴레이가 진짜 딸깍딸깍 해가지고 컴퓨터 끌 때마다 막 고통스럽다는 친구의 그 얘기가 있었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자 한번 볼까요? 릴레이가 큰 게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아요. 대기전력 쪽 그러니까 스탠바이 전원 쪽에만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이쪽에서 보이지가 않네요. 이거 다 EMI 노란색은 EMI 필터 같은데 이렇게 생긴 릴레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릴레이인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새로운 커피스타 하나 찾았다. 이건 알루미늄 캡은 아니고 전해인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영상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초점을 못 잡아서 이거 자세하게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분해를 안 하면. 제가 보니까 뭐 105도씨까지 버티는 커피스타이고 25년 22주차 생산이다 라는 것만 보이고 용량이랑 제조사가 보이진 않네요. 요거는 제가 뭐 알게 되면 또 리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개봉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